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아기 방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방귀를 붕붕 자주 뀌는 아이들, 그리고 방귀 냄새가 또 어른 그 방귀 냄새 고약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초보 엄마들이 애가 속에 뭐가 불편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아이 방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 방귀 소리가 커요. 그리고 방귀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눈이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귀 소리 큰 건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건 크게 사실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방귀가 크다는 것은 장이 건강한 신호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또 방귀를 또 자주 끼는 것도 횟수가 크게 많지만 크게 많다는 기준이 보통 저희가 이제 하루에 방귀 나오는 횟수를 한 25회 정도로 보거든요.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정도 하는데 그렇지만 아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복통이라든지 식욕불진에 이제 장애 이상이 동반되게 되면 조금 이제 그 횟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니까요. 그때는 뭐 치료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횟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 방귀 냄새입니다. 그 냄새 이상할 때 있잖아요. 어떨 땐 쉰내도 나고, 어떨 땐 부패된 냄새. 그렇죠. 이게 방귀가 장내에 있는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스를 방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이 건강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귀 냄새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 때는 방귀도 크게 문제없이 그냥 소리만 뭐 어른들 그냥 내 밖에는 냄새가 안 난다. 소리만 크다. 그럼 아주 자랑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소화가 장이 튼튼한 시물입니다. 그렇지만 피식거리면서 나는데 냄새가 유독 고약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좀 그렇네요, 얘기하니까. 그 왜냐면 장이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도 특히 이게 방귀 냄새가 특히 고약하신 분들은 장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장에 이제 특정 세균이 있거나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육류 섭취가 많은데 방귀 냄새가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맞아, 육류 많이 먹으면 냄새가 더 고약해져.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방귀 냄새를 줄이고 싶다 그러시면 아무래도 고기류 섭취를 조금 줄이고 아니면 또 유산균 같은 걸 좀 많이 먹어서 장내 좋은 균들을 이렇게 많이 증식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알았어요. 고기를 유산균 좀 드세요. 저도 뭐 냄새는 보다는 소리만 큰 것 같은데 유산균을 맨날 먹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근데 몰랐네. 아이들 방귀의 원인은 이게 분유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영유아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일단 분유가 주가 되지 않습니까? 모유보다는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방귀가 더 많고 또 냄새가 고약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그렇죠. 우유나 분유 먹으면 장에 가스가 사실 서양인들보다 많이 사실 소화가 우유 먹다고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몸의 구조상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분유를 선택하실 때 아이의 변이라든지 방귀라든지 좀 아이의 컨디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분유가 해산마다 조금 틀리고 내용물이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 A라는 회사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도 내하고는 내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했을 때 똥도 좀 안 시원한 것 같이 보이고 똥도 색깔도 안 좋고 좀 냄새도 좀 고약해지고 그리고 또 방귀도 자주 끼고 또 배가 또 예전에 좀 가스가 좀 차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체질이 유당 분리뇌증 뭐 이렇게 그런 걸 더 소화 못해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유단백, 유청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아이라면 자기 아이하고 맞는 분유는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큰 애들 같은 경우 이제 한 2살, 3살 된 애들이 방귀가 자주 나오는 애들은 한번 체크해 식생활 개선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게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다면 이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빵, 라면, 과자 이게 밀가루 음식 같은 걸 많이 먹는 애들이 좀 가스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줄이기도 하고 또 보통 이제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식이섬유 많은 음식을 이렇게 복용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제철 과일 같은 경우라든지 채소는 뭐 익혀서 먹으면 크게 문제 없는데 과일 자체에 가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장내에 나쁜 기운을 먹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과일을 먹게 되더라도 장에는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아서 그죠? 당분이 많은 과일은 아무리 식이섬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조금 자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게 되면 가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고 소화를 다 소화시키고 속이 편하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그게 넘쳐서 아이가 배에 가스 차고 배가 더부룩하고 방귀 붕붕 끼고 똥도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제 성장기 소아 아이한테는 사실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가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더 가스가 많이 찰 수 있기 때문에요. 성장 발달에 썩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는 안 되고요. 같이 조화롭게 그렇죠. 섞어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거 네. 자체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땐 일단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네. 대소변이 편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속이 편하니까 잠을 잘 자야지 체력도 좋아지고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함유된 음식을 먹어야지 이 장도 좋아지고 성장에도 원활해진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방귀가 자꾸 낀다 해서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아이가 먹는 게 뭘 먹고 있는지 네. 한번 분유를 먹고 있다면 분유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그리고 또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 먹는 것들이 어떤지 좀 밀가루, 체크해 밀가루 보시고 음식, 예. 그 부분을 조금 변화를 주시면서 아이의 장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녕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유만아 한방.